자, 지난 시간 어제 3강의 조동사 파트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동사의 관용적 표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외에 다른 조동사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유스터라는 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유스터 동사 원형이라고 불리는 얘는 1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얘는 1학년 때서부터 시작해서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 나올 거예요.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문장에 주어를 쓰고 나서 문장의 주어 뒷부분에 be 동사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be 동사 대신에 become을 사용하거나 get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be 동사나 become이나 get을 쓰고 이 뒤에 used to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자, 주어를 쓰고 나서 be나 become, get을 쓰고 used to를 쓰게 되면 이때 사용되는 to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쓰는 to가 투부정사의 to라면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따라 나오게 되고요. 만약 이때 to가 전치사 to라면 동사 원형이 나오지 않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가 나오겠죠. 하지만 굳이 동명사를 쓸 필요는 없어요. 동명사가 필요 없다면 그냥 명사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전치사로 쓰이는 to니까요. 근데 이 두 개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얘네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얘는 동사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이 되고요. 뒤에 ing나 명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틀려요. 얘는 사용되다잖아요. 그럼 사용되다라는 건 타동사 use를 수동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위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발음할 때 be used 투부정사라고 발음이 되고요. 뭐뭐에 익숙하다의 의미는 used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발음할 때 be used라고 발음을 합니다. 듣기 평가에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애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ing. 자,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be used ing는 일단 to 뒤에 ing를 쓰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때 변형도 잘 돼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은 be used ing도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be accustomed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얘 뒤에도 똑같이 to를 쓰고 이때 to는 똑같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따라 나와서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으로 완전히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상으로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지 뭐뭐에 익숙한 건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나마 조금 구별하기 쉬운 조금 약간 야매 방법을 얘기한다면 우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건 사람은 뭔가에 사용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사용되는 건 당연히 사물인 경우라고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사물이 나오면서 사물 뒤에 be used to를 쓰게 되면 항상 그때 be used to는 동사 원형으로 이어져서 이 사물이 동사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닌 게 옛날에 우리 썼던 노예라던가 이런 사람들 있죠. 당연히 노예나 이런 인간들은 사용하다, 익숙하다 뜻 외에 사용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요. 문장의 주어가 만약 사람이래요. 당연히 사람은 아까 말한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되는 주체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주체가 되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사물일 땐 사물, be used to 부정사. 문장의 주어가 사람일 땐 사람, be used ing. 이렇게 기억해 두면 조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얘와 함께 뭐가 존재하냐면 이번에는 주어를 쓰고 나서 be나 become이나 get이라는 이 동사가 없어요. 얘가 없이 use가 바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use가 be나 become, get 없이 바로 쓰이게 되면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조동사 취급이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조동사니까 이때 to가 전치사냐 투부정사냐를 구별할 필요가 없죠.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조동사니까 무조건 이 뒤에는 동사 원형 하나밖에 못 와요. 그래서 주어를 쓰고 나서 유스터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유스터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뜻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고요.
유스터 동사 원형은 무조건 쓰는 순간 과거 시제를 나타내요. 하나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동사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했었다 또는 동사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터 동사 원형을 쓸 때 중요한 건 유스터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죠. 근데 얘는 얘를 쓰는 순간 과거에는 이랬고 과거에는 이런 상태였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유스터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지만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used to be a tree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을 끝냈대요. There used to be a tree. 나무가 있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땐 나무가 있었다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오케이, 없다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요. I used to go to church. 나는 교회에 다녔었다. 그런데 used to를 써서 다녔었다니까 지금은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이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used to라는 애와 be used to라는 애 100% 나옵니다. 얘는 100%.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고 대부분 1학기 중간고사 때 등장을 하고 1학기 중간고사 이후로도 모의고사나 내신에 맨날 등장하는 애예요. 문법적으로 이 2D의 원형입니까? ing입니까? 이 2D의 원형입니까? ing입니까? be used입니까? 그냥 used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They used to play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비동사 없이 used to를 바로 썼죠. 그래서 그들은 used to play soccer 축구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거기서 on the school playground 학교 운동장에서. 근데 지금은 그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쓰이는 이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으로 조동사 would와도 똑같은 뜻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당연히 유스터가 뭐뭐 했었다, 뭐뭐가 있었다 이런 과거의 상태로 표현될 때 would로 바꿔 쓸 수 없는 거죠. 뭐뭐 하곤 했다라는 습관일 때만 w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으로 가볼게요. 자, this tool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this tool이 주어고 be used to를 쓰고 있죠. 야, 딱 봐도 this tool은 사물이잖아요. 그럼 be used to 동사 원형을 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도구는 open the door, 문을 열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밑에 건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be used to ing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녀는 운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녀의 자동차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해석상으로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요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아주 쉬울 거예요. 사물 be used to 동사 원형, 사람 be used to ing.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으로 끌어올릴게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 must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must라는 조동사를 쓰게 되면 must라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의무의 의미와 추측의 의미가 있죠. 먼저 의무의 의미를 쓰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똑같은 뜻 have to로 바꿨을 수 있었고요. 대부분 must는 해야 한다의 의미로 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you must take a speaking test. 너는 말하기 테스트를 봐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must가 추측의 의미를 가져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must be a superhero. 너는 슈퍼히어로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대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이 must는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틀림없다의 뜻으로 쓰이는 must를 쓰고 뒤에 부분에 투부정사를 사용했다. 만약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하나 붙여볼게요. 자, 우리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으로 쓰이면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100% 판단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must가 사용된 문장에 투부정사를 쓰면 이 투부정사는 무조건 뭐가 된다?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땐 뭐뭐 하다니 또는 뭐뭐한 것으로 보아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문 추가시켜 놓으시고 You must be a superhero. 너는 슈퍼히어로임에 틀림없다.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다니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부분까지 추가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should죠. 우리 should라는 애는 oughto와 완전히 똑같은 뜻이고요. 뭐뭐 해야 한다. 대부분 should하고 must의 차이점은 must는 안 했을 때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 should는 안 했을 때 도덕적 가책이 느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ust가 should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they should follow. 그들은 따라야만 합니다. The rules of this museum. 이 박물관의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당연히 똑같은 표현에 oughto를 쓸 때 주의할 점이 oughto를 부정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oughto는 하나의 조동사로 연결이 되지만 부정할 땐 ought not이 아니라 ought not to 부정사라는 형태로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자, 그리고 밑에 부분에 headbetter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헤드베러는 헤드베러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조동사예요. 그래서 항상 헤드베러 동사 원형을 쓰고 여기에 헤드베러 유즈를 쓰게 되면 너는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되고 헤드베러가 하나의 조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만들 때에도 헤드베러 not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너는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너의 휴대전화를 before going to bed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연결되고요. 헤드베러와 헤드베러 not 동사 원형 같이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조동사 have pp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요 놈에도 별표 3개 쳐주세요. 요 놈에도 별표 3개. 자, 앞에 나왔던 use와 함께 조동사 have pp 요 놈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조동사는 조동사 자체의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문제화돼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아까 했던 유스터와 여기에 나오는 조동사 have pp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영어에서 조동사 have pp를 쓰게 되면 일단 조동사 have pp는 100% 과거 사실의 이야기를 얘기하게 돼요. 조동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얘는 무조건 시제가 언제나 과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조동사는 뜻이 더럽게 많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조동사 have pp는 뜻이 딱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뜻이 몇 가지? 딱 한 가지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must have pp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으로 과거에 대한 확신,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을 나타내요. 그래서 must have pp라는 애를 쓸 때에는 과거에 대해서 확신 차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쓰이지 않고 앞이나 뒤에 근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땅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땅이 젖어 있다는 근거로 비가 왔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때는 must have pp를 쓰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를 쓰게 되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이건 추측 가능성이 딱 50%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may have pp나 might have pp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건 딱 50% 추측인 거잖아요. 그때 may have pp. 그리고 어제 얘기했었죠? 우리 조동사와 조동사의 과거형은 시제일치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may have pp와 might have pp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may have pp는 may가 현재형이고 might have pp는 may의 과거형이 might를 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자면
메이보다는 마이트가 조금 더 약한 추측이에요. 메이는 50대 50이라고 본다면 마이트는 49대 5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여기에 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You may come here 이라는 표현은 50대 50이고 You might come here 이라고 하면 이건 49대 51이라고요. 야 근데 추측 가능성이 이건 49%야 이건 50%야 이런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may have pp와 might have pp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에 대한 막연한 추측 50%짜리 추측이고요. 자, can 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99% 부정 추측이죠.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이 의미는 뭐랑 반대말이 되는 거냐면 must have pp와 반대말이 돼요. 우리 must have pp의 반대말을 쓰겠다고 must not have pp를 쓰면 안 됩니다. must not have pp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can not have pp의 반대말을 쓴다고 해서 can have pp를 쓰면 안 돼요. must have pp와 can not have pp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should have pp 요놈이 수능에 3번 등장했던 애죠. 자, sh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 후회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예요. 했어야 했는데 결국은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그런데 데려가지 않았다죠.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몹시 아프다. 이런 형태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서 몹시 후회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I should have go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리고 뒷부분은 아직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후회된다. 이런 의미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이 네 가지는 당연히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와 포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될 애가 있어요. would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would have pp는 may have pp, might have pp와 거의 똑같아요.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뭐 했을 것이다. may have pp나 might have pp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와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could have pp라는 애가 있어요. can have pp는 없습니다. could have pp라는 표현을 써서 c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얘는 해석할 때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라고 해석이 돼요.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수빈아 빨리 이거 필기 좀 해주세요. could have pp를 쓰게 되면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뭐뭐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은 결국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얘도 할 수도 있었으나 결국에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랑 완전히 비슷해? should have pp하고 완전히 비슷하죠.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할 수도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대신 could have pp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후회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미국에 갈 수도 있었다. 근데 내가 안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should have pp와 could have pp의 차이점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should와 똑같은 뜻인 ought를 이용해서 should have pp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ought have pp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ought는 이게 to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ought have pp는 should have pp와 완전히 똑같은 뜻입니다.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오케이, 이놈들 꼭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얘네를 바탕으로 해서 밑에 페이지를 역시 숙제로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저 뒤쪽 4강으로 넘어가서 수동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영어에서 수동태, 영어에서 태라고 부르는 애는 국어랑은 조금 달라요. 영어에서 태는 두 가지로 나눠져서 능동태라는 애들과 수동태라는 애들로 나눠지죠. 일단 모든 태의 기본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건 주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직접 하면서 주어 뒤에 자동사가 나오는 능동태와 주어 뒤에 타동사가 나오는 능동태가 있죠. 당연히 자동사가 나오는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고 타동사가 나오는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겠죠. 이 경우 영어에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주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던 동사를 목적어의 입장에서 동사를 바라보는 걸로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목적어의 입장에서 동사를 바라봐야 하는데 자동사는 목적어 자체가 없죠. 그래서 자동사를 사용하는 능동태는 무슨 태를 못 만들고요? 수동태라는 걸 만들 수 없다라고 했고요. 목적어가 존재하는 타동사만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죠. 대신 수동태로 만들 땐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사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요. 동사를 그대로 쓰면 능동태랑 구별이 안 되니까 비동사나 become이나 get과 같은 되다의 뜻을 가지는 become류의 동사들을 쓰고 이 뒤에 pp의 형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지만 이 타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는 순간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능동태에 나오던 이 주어는 수동태로 바뀌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전치사구로 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타동사를 썼는데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타동사를 썼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는 수동태는요, 이 수동태에서 PP 앞에 be나 become이나 get이 존재하고 있으면 얘는 문장에서 동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만약 be동사나 become이나 get이라는 애가 없이 pp만 혼자 쓰이게 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수동태에선 be, become, get이라는 얘네가 pp 앞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사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동사 기능을 못하는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뭐 기본적인 개념이었었고요. 자, 예문 보면서 가봅시다. 자, The Bible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is read, 읽혀집니다.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read는 읽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사로 수동태를 만들었더니 by many people은 전치사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무슨 태가 되는 거고요?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서 밑에 예문 보면서 하나씩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밑에 첫 번째 예문을 통해서 자, she recommended, 자, recommend라고 하면 추천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녀는 추천했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him,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사로서 힘이 he라는 주어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was recommended. 그리고 주어였던 애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by her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때 by는 전치사구나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사라지면서 수동태가 된 거네요.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경우도요. 자, the light bulb was invented by him 이라고 얘기했죠. light bulb는 전구고요. 전구는 was invented, 발명한 게 아니라 전구는 발명이 된 거죠. 발명되어졌습니다. by him, 그에 의해서. 이때 by him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타동사 invent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태를 쓴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는 the door is being opened 라는 표현을 썼죠. 자, 우리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당연히 비동사 플러스 pp였고요. 앞에서 진행형 하면서 우리는 미리 다 배웠죠. 영어에서 진행형과 수동태의 시제를 담당하는 부분은 싹 다 비동사다. 그래서 비동사의 시제가 바뀌면 진행형과 수동태의 시제가 바뀐다. 지금 얘는 비동사를 그냥 is를 쓰지 않고 is being이라는 형태로 썼잖아요. 그럼 이거 비동사를 무슨 시제로 바꾼 거예요? 현재 진행 시제로 바꾼 거죠. 그리고 뒤에 pp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 시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진행형과 수동태는 비동사의 시제만 바꾸면 시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the door, 그 문은 is being opened,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by him, 그에 의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밑에 세 번째 부분 가봅니다. 얘도 시제 얘기죠. 자, the English teacher, 그 영어 선생님은 has been loved,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by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얘도 PP는 그대로 두고 앞에 비동사가 뭘로 나타낸 거예요? has been으로 나타낸 거죠. 그럼 비동사가 현재 완료가 됐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as been PP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 내용이요. 자, 4번에서는 they appear, they are appeared입니까? they appeared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appear라는 이 동사는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동사? 이 형식 감각 동사에 들어가는 데였었죠. 이 형식 감각 동사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에서 끝나잖아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appear는 나타나다, 보이다라는 표현으로 맥락상 우리나라 말 해석에서는 수동태가 돼야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개 동사들 나와 있죠. seem, happen, appear, remain. 그리고 얘네와 함께 뒷부분에 이어지면서 뭐 resemble 그리고 have라는 데 나와 있죠. 자, 얘네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애가 일단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의미로 happen이라는 애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take place 라는 표현과 occur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네는 전부 뜻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의 이 동사들은 100%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어느 상황에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도 절대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써요. 어느 상황에서도 수동태를 못 씁니다. be happened, be taken place, be occurred 무조건 틀려요. 어법 문제에서. 앞뒤 따지고 할 거 없이 얘네는 수동태로 쓰이면 100% 무조건 어법상 틀립니다. 그리고 얘네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동사가 last라는 동사예요. 우리 last가 동사로 쓰이면 지속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속하다와 지속되다의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last 역시 어떤 상황이든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be lasted가 나왔다 하면 100% 틀립니다. 그리고 얘와 함께 exist라는 애가 있어요.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역시 100% 자동사 수동태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그리고 rise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일어나다 또는 떠오르다라는 뜻으로 역시 죽었다 깨어나도 수동태를 못 씁니다. 그리고 얘네와 함께 lie라는 애가 있어요. 거짓말하다라는 뜻으로 또는 눕다라는 뜻으로 또는 놓여있다라는 뜻으로 역시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영어에서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금 위에 교재에 나와 있지만 seem과 appear라는 애는 보이다라는 표현의 자동사로서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써요. 그리고 얘와 마찬가지의 반대 의미로 appear의 반대말로 disappear라는 표현으로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동사도 영어에서 때려 죽여도 수동태를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왕 나와 있는 거니까 resemble이라는 애까지요. resemble은 좀 특이하죠. 자, resemble이라는 애는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닮다라는 뜻 앞에 을을 붙여보세요. 누구누구를 닮다, 뭐뭐를 닮다.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되죠. 얘는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타동사입니다. resemble은 닮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예요. 그래서 resemble 뒤에는 전치사 with와 같은 애를 아예 붙일 수가 없어요. 타동사입니다. 하지만 타동사라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esemble은 무슨 태를 못 만들어요? 수동태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닮았다라는 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resemble은 하는 김에 수동태도 못 만들지만 얘는 동시에 뭐도 못 만들어요?
진행형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딱 기억을 해두세요. resemble은 타동사라 뒤에 전치사 with를 못 쓴다. 근데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도 못 만들고 진행형도 못 만든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얘네가 역대 수동태 문제로 바뀌어서 문법 문제로 등장했던 애들입니다. 얘네는 BPP의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된다? 100%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얘네를 이용해 BPP가 나왔다? 그럼 이건 완전 보너스 문제인 겁니다. 다른 보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얘네를 썼는데 BPP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네는 100%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써준 얘네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오케이, 요거 들게 해주시고요. 라이는 마지막 거 뭐예요? 놓여있다. 이왕 라이 나온 김에 요게 단어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요것도 역시 중간고사 때 필수 어휘예요.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라이라는 동사는 3단 변화로 라이, 라이드, 라이드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자동사로 쓰이고 뜻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이라는 원형에서 시작이 되는데 라이, 레이, 레인이라는 형태로 3단 변화가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저기 라이, 레이, 레인이라는 형태로 3단 변화가 일어납니다. 얘는 자동사로서 뜻이 놓여있다 또는 눕다 또는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라이라는 애는 놓여있다나 눕다 또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대부분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땐 라이인이나 라이온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는 이 라이는 절대로 수동태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와 함께 원형이 레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레이라는 애는 3단 변화가 레이, 레이드, 레이드라는 애고요. 조금 미리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개는 무조건 어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때 쓰이는 레이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근데 타동사 뜻을 외울 때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자동사인 놓여있다를 타동사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놓여있다는 을을 붙일 수가 없죠. 뭐뭐를 놓여있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놓여있다를 을을 붙일 수 있게 만들려면 뭐뭐를 놓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레이라는 이 동사는 놓여있다가 아니라 놓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러면 눕다라는 표현도 역시 을을 붙일 수가 없죠. 뭐뭐를 눕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눕다를 을을 붙일 수 있게 만들면 뭐뭐를 눕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라는 애는 타동사로 쓰여서 놓다와 눕히다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레이라는 이 동사는 동시에 무슨 뜻이 있냐면 알을 낳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애와 이 라이라는 애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라이, 라이드, 라이드, 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도 유스터처럼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놈은 이 동사가 IE로 끝나죠? 그럼 IE로 끝나는 동사는 ING를 붙일 때 어떻게 ING를 붙여요? LYING로 붙이죠? 이렇게 라인. 그리고 얘는 모음 플러스 Y니까 변화 없이 레이에 그대로 ING를 붙여줘야 되고요. 요거까지 같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 100% 나올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왕 라인가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당연히 수동태 못 쓰는 건 많죠. 리브라던가 슬립이라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요거만 써준 이유는 뭐? 얘네가 역대 시험에 나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시험에 나왔던 애들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놓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they appear는 자동사니까 무조건 수동태 못 쓰죠.
그들은 등장했습니다. suddenly 갑자기 on the stage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suddenly는 형용사 sudden에 ly를 붙였으니까 부사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on the stage도 전치사 on에 걸리면서 목적어 쓴 거니까 전치사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몇 형식 구문? 1형식 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여기서의 어피어는 보이다가 아니라 나타나다의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보이다의 어피어는 2형식 동사고 나타나다 등장하다의 어피어는 1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I was taken care of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영어에서 take care of가 돌보다 라는 뜻으로 단어 두 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죠. 이걸 우리는 구동사라고 불러요.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동사 기능을 하는 걸 구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구동사는 수동태가 될 때 그 구동사의 형태가 절대로 생략되거나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에도 I was taken care of로 이 순서나 이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봐졌습니다. By 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수동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동태가 멜랑콜랑해져요. 자,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예요. 자, 설명으로 쫙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보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는 일단 먼저 4형식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영어에서 4형식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우리 전부 정리했지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형태로 등장을 하죠. 자, 간접 목적어는 대부분 사람이 등장하면서 해석할 때 에게라고 해석을 했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대부분 사물이 등장하면서 을을이라고 해석이 됐었죠. 그럼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우리 수동태는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사였으니까 간접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사와 직접 목적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사로 수동태를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수동태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서 BPP가 되겠네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 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럼 여기에 직접 목적어 그대로 써줘야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겁나 특이한 구조가 만들어지죠. 왜? 우리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라고 했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형식 의무동사들은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가 살아있어요? 목적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해돼요? 4형식으로 쓰이는 이 문장의 수동태는 4형식은 수동태가 되더라도 뒤에 누가 살아있을 수 있다? 직접 목적어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문장의 주어가 99% 누구인 경우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게 되니까 주어가 사람으로 쓰이면서 BPP를 쓸 때 뒤에 직접 목적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4형식 문장은 수동태냐 능동태냐를 결정할 때 목적어 유무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해석도 겁나 복잡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어를 쓰고 BPP를 쓰고 직접 목적어를 쓰는 이 구조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일단 선생님 여기 사람이라고 바로 쓸게요. 사람을 쓰고 나서 비동사를 쓰고 PP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PP가 4형식의 대표동사 given, 4형식의 대표동사 told, 4형식의 대표동사 sent, 4형식의 대표동사 taught, 4형식의 대표동사 asked, 4형식의 대표동사 offered, 얘네들이라고 했을 때 자, 문장의 주어 자리에 사람이 나오면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4형식 동사를 이렇게 썼대요. 그럼 주어가 사람이라는 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네는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여전히 누가 살아있다고요? 목적어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어법도 중요하지만 얘네는 해석도 중요해요. 4형식 문장은 주어가 사람으로 나오면서 수동태로 쓰일 경우
해석이 수동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이 거꾸로 바뀝니다. 여기서의 be given은 주어지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돼요? 받다라고 해석이 돼요. be told는 말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돼요? 듣다라고 해석이 바뀌어요. 주어가 사람일 때 be sent는 보내다가 아니라 뭐가 되고요? 역시 받다가 되고요. be taught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뭐가 되고요? 배우다가 되고요. ask는 질문하다가 아니라 뭐가 되고요? 질문 받다가 되고요. 또는 요청하다가 아니라 요청 받다가 되는 거죠. offer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뭐가 되고요? 제공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 놈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형식 동사들은 주어가 사람으로 나오면서 BPP를 쓸 경우 해석이 수동태 해석이 아니라 해석이 거꾸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만 예로 보시면 됩니다. I gave him a book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문장은 대표적인 사형식 구문이죠.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간접 목적어인